공법이 이 정도 점수가 이미 확보된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거 자격증은 인쇄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공인중개사 2차 과목에 대한 과목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중개사법에 대한 합격 팁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현 시점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또 많이 공감을 가져주셨는데 아직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이전 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 과목 합격에 있어서 중개사법의 합격 전략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2차 과목 중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과목 전체 통틀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법에 대한 합격 전략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과목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고전 중이신데 이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2차 과목 합격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잡히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일단 공법은 많은 분들께서 공포의 법이라 불릴 만큼 공인중개사 전체 과목 중 범위도 가장 넓고 암기해야 할 것들 또한 아주 상당합니다. 각 학원 교수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공법은 40문제 중에 꽈락만 넘기고 딱 절반 50점만 맞는다는 목표로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작년에 공법을 처음 접했을 때 어마어마한 암기량 때문에 정말 겁먹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포기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30일에 시험에서 공법을 80점대를 맞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공법을 80점대를 맞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월별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도 80점대를 넘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에서 82.5점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운이 좋았고 찍는 것도 전략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찍는 것이 정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방법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합격 전략을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득점이 아닌 정말 딱점이라고 표현하죠. 60점만 넘길 수 있는 합격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법이라는 과목은 기초서나 기본서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이 체계도와 동형 그리고 백선만 달달 외우셔도 꽈락은 피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전부 공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출제 빈도가 높고 교수님들께서 매년 자주 나올 법한 중요한 파트라고 찍어주신 것만 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공법의 특징이라면 물론 양이 많다는 단점도 있지만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문제와 지문이 짧고 정답을 꽈서 내지 않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할 만한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암기만 되어 있다면 문제를 보고 30초도 안 돼서 정답을 골라내실 수도 있습니다. 6개 과목 중 문제를 풀어나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과목이 공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목당 40문제가 나오는데 그중 상급 문제가 12문제, 중급 문제가 16문제, 그리고 하급 문제가 12문제, 보통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저는 작년에 정말 공법만큼은 가면서까지 중얼중얼 거릴 정도로 중급, 하급 문제 위주로 종이가 닳도록 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중급, 하급 문제만 합치면 28문제거든요. 그런 중하급 문제 28문제 중에 20개만 골라낼 줄 안다면 50점입니다. 공법이 이 정도 점수가 이미 확보된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거 자격증은 인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50점이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더 쉽게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40문제 중 딱 절반 20개 정답만 골라낼 줄 안다면 합격합니다. 아니 절반만 정답을 골라내면 50점인데 어떻게 합격할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왜 나머지 모르는 20개 문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나머지 20문제는 그 전에 내가 확실하게 정답을 알고 마킹했다는 전제하에 최종 답안지를 보고 가장 적게 나온 번호 2개 정도로 쭉 찍으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3개 이상은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수가 57.5점이거든요. 공법의 목표가 우리 50점이었잖아요. 올 1월 달부터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들, 그리고
최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서치해 가면서 찾아보신 분들 정도라면 충분히 40문제 중에 20개 정도는 골라내실 능력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공시세법은 실제 시험에서 충분히 60점은 맞으실 수가 있고, 또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중개사법에서 최소 70점만 넘긴다면 깔끔하게 합격해서 집에서 자격증 받으실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공법을 안정적으로 50점만 확보해 놓으신다면 이 차는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제가 작년에 공략했던 공법의 주요 쟁점을 각 파트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법은 먼저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 1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도시개발법, 도계법에서 6문제, 그리고 도정법에서 6문제, 그리고 건축법에서 7문제, 건축법과 비슷한 주택법에서 똑같이 7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확실하게 공략해야 될 파트별 정답 개수는 국계법 같은 경우는 12문제 중에 7문제만 확실하게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십시오. 국계법에서 12문제 중에서 3, 4문제 정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운 적도 없는 그런 범위 밖에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틀려라고 내는 문제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들 가지고 시간을 쏟아붓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냥 담담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그냥 아무거나 찍고 넘어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정답을 다 풀고 가장 적게 나온 번호로 찍어야 되니까 그냥 체크만 해 놓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계법에서는 7문제를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 도계법은 6문제 중에 3문제만 맞춘다는 목표로 공부하십시오. 도계법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 매번 나온 파트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3문제 이상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은 6문제 중에 2문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도정법은 도계법보다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도계법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6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것을 타겟으로 공부해야 더 효과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네요. 도정법은 2개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고, 도계법의 비중을 둬서 3개 이상을 목표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건축법인데, 건축법은 내용이 상당히 많고 암기할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건축법은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무한 반복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법은 수첩이나 아니면 암기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시로 어디서든 볼 수 있게끔 반복해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인데, 주택법은 조금만 집중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이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법이라면 주택법은 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건축법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개수는 건축법과 똑같이 7문제가 출제되거든요. 도계법, 도정법과 마찬가지로 건축법과 주택법이 똑같이 7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것에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건축법 분량 절반인 주택법에 비중을 둬서 집중하는 것이 맞겠죠. 7문제 중에 5문제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지만 4문제만 맞춰도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냥 농지법은 패스하십시오. 지금 현재 2문제 때문에 시간을 쏟아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정리하자면 국계법에서는 12문제 중에 7문제, 도계법에서 6문제 중에 3문제, 그리고 도정법에서 6문제 중에 2문제, 그리고 건축법에서 7문제 중에 3문제, 주택법에서 7문제 중에 4문제, 그리고 농지법은 패스. 이렇게 하시면 19문제만 맞추면 47.5점입니다. 저는 이게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점수입니다.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중학급 문제 19개는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5개 지문 중 전부 5개 지문을 알 필요가 없이 2개 혹은 3개 정도 지문만 확실하게 암기해도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 21문제를 찍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 중에서 상급인 문제들도 충분히 더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21문제를 전부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확률적으로는 21문제 중에
최소 3개 이상은 무조건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사법을 대략 70점에서 75점, 그리고 공지세법은 60점, 그리고 공법을 50점에서 55점. 그러면 평균 60점으로 시험 한 달 뒤에 자격증 받으시면 됩니다. 너는 이미 합격했으니까 쉽게 그렇게 말하지. 이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맞아요. 전 작년에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합격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도 저의 고득점 만들어주신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즐기는 자에게는 아무도 못 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할 것이라면 가장 어려운 공법을 저는 즐기기로 했습니다. 작년 저의 마인드를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가장 어려운 공법이지만 나중에 합격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건물도 사고 또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공법을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멘탈 관리지만, 그런 생각으로 훗날 건물주가 될 저의 모습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팩트인 게, 제 주변 지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년 뒤에 꼭 건물을 사야지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요. 어렵고 힘들고 짜증낸다 한들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포기 안 하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잘 버티셨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물론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공부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힘든 시기, 이 불행한 시기는 고작 몇 달이지만 훗날 자격증을 획득하고 이 자격증으로 웃을 날들이 더 많고 행복의 크기 또한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차 과목 중 공포의 법이라고 불리는 공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한편으로는 그래 말은 쉽지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공법 40문제 중에 중급 학급 문제 20개 정도를 골라내실 수 있는 본인만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법을 82.5점 맞은 게 기적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치만 저의 그 기적 뒤에는 기적에 가까운 노력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들 눈에 안 띌 뿐이겠죠.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도 준비된 자, 그리고 노력한 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은 기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운,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지금부터는 컨디션 조절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건강도 꼭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